유로 가치가 1유로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1유로가 1.18달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1유로가 1.36달러가 됐다니까 유로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유로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유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계산을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1유로가 1.18달러였는데 1.36으로 올라갔으니까 15%가 올라간 거죠. 그걸 계산한 겁니다. 옆에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진 건데 얼마나 떨어진 거냐? 13% 떨어진 거고 이 경우는 이거의 역수를 구한 거죠, 지금. 그죠? 1유로가 1.18달러니까 1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1.18달러가 1유로라는 얘기는 그 1달러가 0.85 유로였는데 1.36 1유로가 1.36 달러로 됐을 때는 달러로 얘기하면 1달러가 0.75 유로라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13%가 떨어진 거다. 통상 appreciation 그러면 그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depreciation 그러면 그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그런 그 경제 신문을 보면 항상 이 환율 그날의 환율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환율 외환 시장은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우리가 OTC 마켓이다.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 간 거래, 인터뱅크 마켓, 그 홀세일 마켓이라고 그랬죠. 그 거래는 대개 타임 디포지트,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되겠죠. 서로 다른 통화 표시 은행 예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간 거래일 때는 기본 단위가 10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그 금융기관 간 거래를 할 때 보면 기본 단위가 100만 불이에요. 국제적으로 하루에 거래가 되는 외환 시장이 거래량 기준으로 3조 달러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일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뭐 여러 시장들이 있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3조 달러가 되는 시장은 없어요. 유일하게 외환 시장입니다. 제일 큰 시장이다. 근데 그 시장이 어디 있다고요? OTC 마켓.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주로 은행 간 거래할 때는 전화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정해진 장소가 없죠. 그 전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죠.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을 영어로 Law of One Pric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은 어디서 거래가 되든지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싸게 거래가 되는 곳에서 사가지고 비싸게 거래가 되는 곳에서 팔면 돈을 벌겠죠. 그죠?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똑같아진다.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달러당 50엔인 경우는 똑같은 물건 아메리칸 스틸이 미국에서 100불 하면은 일본에서는 5,000엔에 거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100불 하는 똑같은 물건이 일본에서는 10,000엔에 거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물건이 Japanese Steel이라는 물건인데 미국에서 100불에 거래가 되면 일본에서는 10,000엔에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를 보고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환율은 달러당 100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요 밑에 아랫부분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무에 적용을 시킬 때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게 이른바 PPT예요. 이게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앞에 있는 P를 따서 우리가 PPP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Purchasing Power Parity의 PPP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 물가가 10% 올라가면 그 나라 돈 가치는 10%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10% 떨어지면 그 나라 돈 가치는 10%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랑 뭐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은 조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물일가의 법칙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이 물가가 환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 물가 상승률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가가 10% 상승하는 나라의 경우 그 통화 가치는 10% 떨어지고 10% 떨어지는 나라의 경우 물가가 통화 가치는 10%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른바 PPP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PP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의 경우 물건들이 아주 똑같은 물건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소나타가 있고 미국에서도 소나타가 팔리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조금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소나타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렇게 다른 식으로 만들어져서 수출용 소나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PPP 같은 것을 물가 상승률을 100%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도요타랑 쉐비는 이건 GM에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요타를 많이 타고 미국에서는 쉐비를 많이 탄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그 예제를 쓴 것 같은데 똑같은 도요타라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일본에서 타는 도요타랑 미국에서 사는 도요타가 좀 내용물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헤어컷 같은 거는 머리 깎는 서비스. 그 다음에 땅, 부동산인데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땅을 한국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땅 가격이 다를 때 이렇게 싼 데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비싼 데 팔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물건도 있고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 PPP라고 하는 요것은 100% 맞아 떨어지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장기적으로 대강만 맞아 떨어지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확인한 게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환율의 움직임이고 위에 있는 게 이게 그 상대적인 미국의 물가 수준과 영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그 표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의 환율과 두 나라 사이의 물가 수준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오르게 내리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게 PPP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PPP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